자, 우리 오늘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건을 배웠어. x제곱이 4이다 라는 거는 얘는 조건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요 앞에 만약에 x가 2이면 얘들아 x가 2다 라는 것도 조건이야. x가 2일 땐 참이고 2가 아닐 땐 거짓이니까. 그지? 얘들아 조건 두 개를 연결해 놨더니 뭐가 됐어? 명제가 되는 거야. 조건 두 개를 연결하면 명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봐. 이거는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제외하고는 거짓인데 x가 2라는 어떤 추가 조건이 붙으니까 어때? 2일 때 제곱하면 4이다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야? 이 문장에서 참거짓이 바로 나오거든? 이런 건 명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저기 맨 앞에 보시면 자 이제부터는 조건 PQ로 이루어지면 뭐가 된다? 명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조건 두 개가 연결이 되면은 명제가 되더라. 자, 그래서 얘를 조건 P와 조건 Q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과 결론으로 나눠서 표기를 해줘. 기호로는 P면 Q이다. 화살표를 중간에 넣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많은 명제들이 나올 건데 그런 명제들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제를 주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명제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P면 Q이다. 그러면 뭐뭐 이면이 가정하는 거잖아. if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당연히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 되는 걸 당연히 알 수가 있겠지. 됐을까요? 네. 자, 여기도 밑에 보시면 n이 짝수이면 그럼 누가 가정이야? n이 짝수이다라는 요 문장이 가정, 얘가 결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 얘를 P면 Q이다. 이렇게 쓴다. 끝. 자, 근데요. 이 명제가 참인 게 확인이 됐어. 지금 요 명제 참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확인이 끝났어. 참인 게 내가 확인이 끝나면 저희가 이렇게 두 줄로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줘요. 이 얘기는 뭐가 벌써 끝났다? 참거짓이 끝났다는 표시야. 문제에서 이런 기호가 있다면 요 방향이 무조건 참이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P면 Q이다도 참인데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양 반대 방향도 참인 거야. 그러니까 뒤집어도 참이고 그냥 있어도 참이고 그러면은 다 모두가 참인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기호로 요렇게 나타내줘요. 그리고 거짓일 때는 참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주는데 우리 요런 기호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 끝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 자, 얘는 참이에요. 자, 이거 뒤집어 볼게요.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자, 요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요. 왜요?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 명제가 거짓이야. 자, 우리가 왜냐고 물어봤을 때 아주 논리적인 게 설명을 해줘야 돼. 수학에서 그냥 대충 그냥요 뭐 이래버리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그치? 수학은 이과 과목이잖아. 완벽하게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거야. 왜? 이 명제가 거짓임을 나타내는 예를 들었잖아. 그지? 굉장히 논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끝난 거야. 왜? 이 명제는 거짓이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예를 드는 걸 저희가 반례를 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참거짓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례를 막 뽑아내려고 막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다가 반례가 나오는 순간 그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여기 어딘가에 반례, 여기 반례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반례를 들 수 있다는 것은 그 명제가 뭐야? 거짓이라는 거지. 근데 반례를 아무렇게 막 뜨는 게 아니야. 반례를 아무렇게나 막 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걸 생각을 했지만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는 만족을 하지만 얘가 아닌 거야. 이해됐어요? 반례를 아무렇게나 막 뜨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발레를 아무렇게나 막 뜨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는 만족을 하지만 P는 만족을 하지만 뭐가 아닌 거야? Q가 아닌 거야. 다시 봐봐. P이기는 하지만 Q가 아닌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얘도 만족을 시키면서 얘도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얘의 연결은 교집합이 돼야 되겠죠. 얘가 발레의 정의예요. 적어놓으세요. 자, 요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P교 Q의 여집합이 발레의 정의라는 거를 알고 있느냐라는 걸 가끔 물어봐요. 문제집에서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발레는요, 앞에 거는 만족을 하지만 뒤에 거가 되지 않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하면 4가 되지만 2는 아닌 걸 너네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됐을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 진리집합은, 자, 앞에 거의 진리집합은, 요 P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어때?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요 Q가 누가 돼버렸어? 2가 돼버렸지. 그지? 그러니까 P가 되는 거에 두 개가 있으니까, 봐. P면 Q이다가 말이 되니? 라고 물어보니까 너네가 발레가 나왔잖아. 그 발레가 어디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제가 거짓이 된 거지. 그지? 근데 반대로 어떻게 읽으면 여기가 누가 되고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돼. 그래서 X가 2면 제곱하면 4니? 이거는 어때? 그래서 너네가 참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럼 결론. 이 명제가 참이고 이 명제가 거짓인 이유는 뭐 때문에? 포함관계가 서로 다른 상태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돼 안 돼? 그러면 거꾸로 이 명제가 반드시 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관계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네? 그게 결론이야. 이해됐어? 다시 어떤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 P면 Q이다의 이 관계에서 반드시 작은 쪽에서 큰 쪽, 작은 쪽에서 큰 쪽이라는 건 완벽하게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포함관계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야만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를 거꾸로 물어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됐을까요? 네, 그래서 뒤에 내용까지 지금 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생각을 해서 자, 요 명제의 참거짓을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짝수이면 4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이 명제는 워낙에 쉽기 때문에 너네가 당연히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이제 포함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4의 배수보다 누가 더 커? 짝수가 더 큰 범위에 이렇게 있지. 그치? 그럼 짝수이면 4의 배수이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 수많은 발레들이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나왔을 때 발레가 막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라고.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4의 배수이면 짝수이냐라고 물어봤을 땐 그 명제는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얘는요? 정사각형이면 마름 모이다는?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요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좀 까먹었단 말이야. 사각형의 포함관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사각형의 성질을 배우면서 평행사변형 같은 걸 배워요. 거기다가 좀만 그림으로 그려놓을게요. 얘를 포함관계처럼 그려놓을게. 평행사변형 안에 누가 있냐면 마름모가 있어요. 그리고 마름모와 직사각형은 포함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집합 A와 집합 B라고 표현해요. 이 마름모와 직사각형의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는, 즉 교집합에 해당하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름모 안에도 정사각형이 포함이 되고요. 직사각형 안에도 정사각형이 포함이 됩니다. 많이 물어보는 건 마름모이면 직사각형이냐? 라고도 많이 물어봐요. 말하면 안 돼요. 마름모이면 직사각형이냐? 이런 거 이렇게 포함관계가 불분명하지 않은 거는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야. 거짓이란 얘기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사각형이면 마름모니? 라고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요 얘기 지금 방금 한 얘기입니다. 이 명제가 정확하게 참이 되려면, 항상 참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요기요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얘는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서로 참이래. 근데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얘를 포함해야 되고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얘랑 얘랑 포함해야 된대. 그럼 우리 서로 포함하는 걸 뭐라 그래?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야? 서로 똑같은 소리 하고 있던 얘기야. 그러면 양방향이 서로 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얘는 이 방향만 참인 거야. 이해됐을까요? 네, 이 방향만 참이 되는 걸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넘어가서 자, 밑에 개념 체크 볼게요. 개념 체크 보시면 자, 우리가 참인 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완벽하게 포함관계로 되어져 있을 때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207쪽에.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 관계? Q하고 R의 관계만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거짓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갔을 때? R에서 Q,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는 몇 번이? 5번이 무조건 참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을까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명제를 배우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제라는 것은 명제 왜 배우냐라고 물어보면 참거짓을 따지기 위해서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참거짓을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야. 근데 참거짓을 따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부터 쉽지가 않아져. 자, 참거짓 하나 따져볼게요. 1번. P면 Q에다가 참이네. 자, 이 문제 자꾸 잘리는데 P면 Q에다가 참이래. 그럼 뭐야? P가 Q에 이게 포함이 쏙 되냐? 요런 걸 찾아주는 거야.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맞나요? 자, 이제 요런 거를 정말 많이 풀게 될 텐데 맞나요? 틀렸죠. 왜요? Z가 뭐일 때? 0이 되면 X, Y가 달라도 같게 되겠죠. 이런 걸 계속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봐봐. 반대 방향은 말이 되지. 둘이 같으면 당연히 곱하면 같겠지. 그치? 그 얘는 지금 포함관계가 뒤로 바뀐 거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고 얘가 작은 거야. 너네가 읽었을 때 바로 납득이 되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둘이 같으면 곱하면 당연히 같겠지? 이거 당연하잖아. 근데 곱해서 같대. 그럼 얘네들 같은가? 같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럼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은 너네가 자꾸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거 Z 같은 게 0이 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얘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얘는 여기서 이 방향이 참인 거지 이 방향이 참인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은 반드시 이 방향만 참이 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 거다. 자, 옆에 2번 볼게요. 뭐가 있죠? 항상? 음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음수는 요 방향이 성립되지 않는다.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여기 밑에 발레 같은 얘들아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바로바로 넘어가줘야 돼. 그 다음 4번 같은 것도 읽자마자 탈락 이런 거 느껴야 돼. 얘들 봐봐. 자, 얘도 거꾸로는 되게 자연스러워. 야, X가 1보다 크면서 Y도 둘 다 1보다 크면 더하면 2보다 크겠지. 어때?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근데 더해가지고 2보다 크다 그래서 둘 다 무조건 1보다 크냐? 벌써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눈에 걸려야 돼. 요 정도는. 그 다음 자, 얘는 이제 1하고 3이야. 여기 안에 1하고 3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네? 얘가 더 큰 거 맞지? 그치? 이런 게 다 정답인 거야. 근데 이런 거 쉬우면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자, 밑에 풀어볼게요. 얘들아, 여기 참거짓의 오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명제. 자, 75-2번 보겠습니다. 거짓임을 증명하래. 얘들아,
거짓임을 증명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논리적인 방법이 뭐라고? 그래, 발레를 너네가 무조건 생각을 해내는 거야. 자, 근데 발레 아무렇게나 드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앞에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서 뒤에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A, B는 무리수가 되는데 더해서 무리수가 안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한 줄 쓰면 끝나는 거야. 너무 많죠? 그러면 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뭐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넘어가서 대표 유형 76번. 얘들아, 숙제는 밑에 있는 예제를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숙제가 지금 적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자, 넘어가서 예제 대표 유형 76번 볼게요. 지금 명제 Q이면 not P다가 참이래. 얘들아, 너네가 이걸 보자마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 사실 너무 불가능이야. 그치? 그럼 너네 그냥 그리면 돼.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아니 Q이면 not P가 참이래. 그치? 그럼 얘들아, 얘가 포함관계지? 요렇게가? 그럼 누구 안에? P의 여집합 안에 누가 있어 지금? 그냥 Q가 있는 거야. 그냥 이 그림 그리면 돼. 요렇게 그려주고 전체 집합에 누가 있다? 전체 집합에 전체 집합 있고. 그럼 얘들아, P는 어딨니? P가 여기 바깥에 있다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면 돼. 그럼 얘들아, P하고 Q는 만날 수가 있어 없어?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맞다 이거. 얘네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향을 아예 못 줘. 그럼 같은 의미로 5번도 맞겠지. 5번도 맞겠지. 얘들아, P에서 Q를 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야 돼.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P에서 약간 0을 빼는 느낌이야. 그럼 뭐야?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냥 P만 남는단 말이야. 자, 2번은요? 눈에 보이잖아. P의 여집합과 Q의 교집합은 누구예요? Q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됐을까요? 근데 얘들아, 자, Q의 여집합 볼게요. 얘들아, 얘는 Q의 여집합이요. P를 포함하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이해돼요? 자, 요 바깥쪽에 P가 있잖아요. 근데 Q가 이 바깥쪽 안에 지금 P가 포함이 되고 있는 거니까 1번이 맞단 말이야. 요런 거 이해되니? 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안 그리셔도 돼요. 그냥 요 그림 그리신 채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을까요? 네, 밑에도 풀어볼게요. 요거 하고 좀 쉬죠. 뒤에 거 좀 풀어볼게요. 뒤에 거. 얘들아,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77번이요. 별표 치세요. 대표 유형 77번. 자, 이거 못 풀면은 명제가 좀 많이 힘들어져요. 이런 거. 명제는 결국에는 부등식을 잘 풀어야 됩니다. 부등식.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1차 부등식. 요거 잘 풀어야 돼요, 명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단, A는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럼 얘들아,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누구를 포함해야 돼? 얘가 얘를 이렇게 포함해줘야 돼. 자, 그림 그리겠어요.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요, Q예요, Q. 그럼 얘들아, Q가 감싸줘야 돼. 포함한다는 건 Q가 안으로 쏙 들어와줘야 되는 거잖아. Q 품 안에 딱 들어와줘야 돼, P가. 그러려면 얘가 여기가 이제 1이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니? 요렇게. 근데 A는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 대소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그린 거야. 자, 그럼 A는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상황에서 뭐보다 커야 되니? 너무 쉽잖아. 뭐보다 크면 돼? 그래,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항상 확인해야 되지? 뭐 확인하니? 같아도 되는가? 같아도 되는가? 다시,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고 해도 우리는 얘를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있죠? 우리가 서로 같은 것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돼도 되는 거야. 그래서 등호를 붙이는 거야. 여기 등호 있다고 검정 동그라미라고 해서 문제에서 등호 있다고 해서 등호 붙이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문제를 푸셨으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얘는 뭐야?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된다의 등호야. 요거 잘해야 돼. 요거 무조건 시험에 나와. 요거. 그래서 얘는 요렇게. 만약에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없으면 사실 얘가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는 거죠.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요렇게만 쓰시면 되는데 제한을 걸어줬기 때문에 내가 요렇게 쓴 거야. 됐을까요? 네, 요렇게. 자, 여기까지. 자, 좀 쉬었다가 뒤에 나가볼게요. 오늘 충분 조건, 필요 조건까지. 자, 우리 마지막 부정. 몇 쪽이야? 211쪽. 자, 우리가 첫 번째 명제를 부정을 하는데요. 순서가 있었어요. 뭘 부정했냐면 첫 번째로는 동사를 부정을 했죠. 그 다음에는 접속사를 부정을 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게? 남은 거는 주어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어는 별거 없어요. 여기 보시면 자, 모든 x와 어떤 x가 서로 부정관계라는 거야. 모든 x, 모든 x가 아닌 거는 그냥 x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정은 어떤 x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의 이제 뉘앙스를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인데 얘들아, 모든 x라는 거는 그걸 만족하는 x가 무조건이잖아. 모든 x에 대해서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지 않는 x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되겠지. 모든이라는 뜻이 때문에. 이해되니? 근데 이제 어떤 x는 뭐야? 이걸 만족하는 x가 하나만 있어도 참이 된다는 거야. 이해돼서 그냥 그 말 뜻을 이해할 수 있겠니? 뭐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이 아니다 라는 이 명제가 참이냐 하면 거짓이지. 뭐가 하나가 딱 있잖아. 누구? x가 0일 때. 만약에 이런 명제를 부정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여기도 같이 부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부정을 하라고 하면. 그래서 모든 실수를 부정하시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들아, 얘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어떤 실수 그 하나라도 있으면 이 명제는 참인 거라고요. 됐을까요? 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뒤에 내용은 무슨 얘기냐? 조건들 부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앞에서 계속 배웠어요. 명제든 조건이든 부정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아니에요. 다 똑같았죠? 그죠? 그래서 얘도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되고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 x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네, 넘어가요. 자, 우리가 역이라는 거를 배웁니다. 역이라는 건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를 뭐 하는 거? 뒤집는 거. 그래서 Q이면 P이다 라고 바꾸는 거. 우리가 이게 이 명제의 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거. 얘를 우리가 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우를 보시면요. 대우 옆에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대우. 역의 부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역의 부정. 적어 놓을게요. 대우의 정의는요. 뭐라고요? 역의 부정. 그래서 만약에 P면 Q이다라는 요 명제에 대우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대우 어떻게 구한다고? 역을 부정한다. 뒤집어서 Q이면 P다. 뒤집은 다음에 각각을 부정하니까 얘가 된다. 이런 얘기야. 됐을까요? 네. 자, 얘들아. P면 Q이다가 참이야. 얘가 참이다? 그럼 뒤집으면 참인가요? 뒤집으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역은요? 얘들아,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면 얘는 Q 안에 P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뒤집으면 참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명제의 참거짓과 이 역의 참거짓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라 그래서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근데 대우는요. 대우는 자 여기 보시면 역은요. 참거짓 사이에 특정한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요. 저희 대우는요. 대우가 중요한 이유는 명제의 참거짓을 따라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이에요. 이 명제가 거짓이면요. 대우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얘들아 있잖아.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면 Q 안에 P가 있어. 그지?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런 포함관계에서 Q의 여집합은 무조건 P의 여집합이 더 큰 거 아니냐? 그지? 무조건이잖아. 그지? 순서 바꿔볼게. P의 여집합이 무조건 크지? 얘가 작으니까. 얘들아 이게 대우야. 이게 대우잖아. 어때? P가 얘가 무조건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게 대우야. 그래서 무조건 성립해.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을 따라가는 건 무조건 누구야? 대우다 이거야. 암기할 수 있겠어요? 끝이에요. 자 밑에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 214쪽의 개념 체크 볼게요. 이 명제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인 명제는 이 명제의 뭐라고요? 대우가 된다 이 얘기야. 대우. 얘들아 대우의 정의가 뭐였죠? 대우 어떻게 구합니까? 역의 부정 이렇게 구한다고. 그럼 뭐해? 뒤집은 다음에 부정할게요 이런 얘기야. 뒤집으면요. not Q이면 P다가 역인데요. 얘의 부정이니까 Q이면 not P다가 이 명제의 대우가 되고 얘는 무조건 참인 거예요. 몇 번? 몇 번? 3번이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뒤에 뭐 할 거냐면요. 자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뭐가 참임을 증명해도 돼? 대우가 참임을 증명해도 되는 거지. 우리 나중에 증명 방법 2가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우법이에요. 뭐요? 대우를 참인 거를 밝혀내서 그 명제가 참인 거를 밝혀내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해됐을까요? 왜? 대우가 명제의 참거짓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지. 넘어가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뭐야? 역은 참이래. 대우는 어떤 거 찾는 거냐면 대우는 거짓인 거를 찾으래. 문제에서. 그럼 얘들아 대우는 거짓인 거는 명제 자체가 뭐인 걸 찾아야 돼? 거짓인 걸 찾으면 되겠다. 그게 일단 후보가 되겠다. 이해되니? 자 제곱해서 더한 게 0보다 커. 그치? 그럼 더한 게 양순이라고 물어봤네. 이 명제 자체가 거짓이죠. 왜? 음수 2개도 제곱하면 0보다 크잖아. 항상 음수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명제가 거짓이네요. 자 그러면은 얘가 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 얘들아 자 우리가 일단 물론 참거짓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런 거 너무 중요해요. 얘들아 제곱한 걸 더해서 0이란 얘기는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x도 0이고 y도 0이란 얘기야. 앞에가 제곱해서 0이 되는 건 둘 다 무조건 0이어야 돼. 근데 얘들아 절대값을 더해서 0이란 얘기도 x도 0이고 y도 반드시 0만 돼. 절대값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둘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명제가 참이고 그럼 역도 당연히 참이겠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명제 자체가 거짓인 거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안 되지만 이 해석하는 거 있잖아. 얘 너무 많이 나와. 둘 다 0이란 뜻이구나로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렇다. 디귿.
거짓이죠? 네.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부분이 있다고? 음수인 부분이 있다고요. 음수. 자, 제곱해서 얘가 만약에 9하고 4야. 그래서 제곱해서 9하고 4. 이걸 만족을 시키지만 x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도 되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후보는 일단 기억과 디귿이 돼요. 왜요? 명제 자체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기 참인 거 골라볼게요. 기억. 둘이 더해서 0보다 크대. 그러면 이제 제곱하면 0보다 크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왜? 둘 다 양수란 얘기도 되고요. 만약에 얘가 음수여도 얘 양수인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제곱해서 더하면 무조건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3이네요. 그 기억은 0은 당연히 3이고요. 디귿도 보시면 여기요. 아니 xy가 이 순서로 양수야? 그럼 제곱하면 당연히 얘가 크겠지. 당연하지, 그치? 얘도 역도 3인 거예요. 기억 디귿이 되더라.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밑에 풀어볼게요. 넘어가요. 마지막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금방 하지, 그지? 네. 얘들아, 충분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이라고 새로 배우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여기 밑줄 좀 쳐놓을게요. 이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뭐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를 물어볼 때는 그걸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명제에 참거짓을 반드시 조사를 먼저 해야 돼. 이게 먼저야.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거 있잖아.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냥 P한테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야. 그게 충분 조건과 그냥 필요 조건이야. 그러니까 참거짓이 일단 명확하게 판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참거짓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얘. 이제 오늘 계속 이 얘만 들어서 그냥 가는 거야. 자, 얘 봐. P면 Q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참거짓을 판단을 해야 돼. 얘들아, 얘는 x가 2면 x제곱이 4이다라고 하는 이 방향이 뭐야? 참인 거지. 그지? 그리고 반대 방향도 꼭 확인해야 돼. 여기 보시면 P면 Q와 명제 Q이면 P의 참거짓을 조사하라고 얘기했어. 무슨 얘기냐면은 P면 Q라는 이 명제가 참이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대 방향은 거짓인지 참인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양방향 둘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반대 경우는 우리가 뭐야? 얘는 거짓인 게 판단이 됐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확인이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거 참거짓이 확인이 끝났어요. 그럼 얘는 이쪽 방향만 참인 거죠? 그럼 제가 또 화살표 2개로 확인이 끝났어요. 요렇게 쓴다고 아까 얘기했어. 그치? 이럴 때 참거짓이 끝났을 때 이 P를 물어봅니다. 이 P는 무슨 조건이니? 라고 물어봐. 뭐가 되기 위해서? Q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제 Q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꾸며주는 말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P는 무슨 조건이니? 라는 말이야. 이때 P를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대. 자, 포함관계로 봐볼게요. 자, 우리 x제곱이 4라는 Q 안에 P가 들어가 있죠? P는 이미 Q가 되기 위해서 충분하죠. 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P는 Q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충분하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붙이겠다는 얘기야. 됐을까요? 네, 그러면 자, 다른 명제 볼게요. 무슨 명제 볼 거냐면 뒤집은 명제를 볼 거예요. x제곱은 4이면 x는 2다. 자, 얘를 P라고 두고요. 얘를 Q라고 두는 상황이 있다고 쳐보죠. 그죠? 그럼 얘는요, 이 명제는 거짓이고 이게 참이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똑같이 PQ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느 방향이 참이에요? 이 방향이 참이네요. 그때 이 P는요,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하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Q 얘가 P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P는 Q가 되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이야. 다시 P는 Q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얘기가 붙어야 되지. 단 X는 양수야. 뭐 이런 얘기가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되려면 얘를 만족을 시키려면 얘로는 안 돼. 얘로는 안 되고 여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뭐가 더 설명이 붙어야 된단 말이야. 뭐가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이야. 조건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다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참거짓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냥 얘는 충분 조건이야. 이런 경우에는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근데 안 하다. 안 외워져.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기억 안 나나? 어떻게 외우는 거? 충분 조건 어떻게 외우냐면요. 자, 얘가요, 지금요, 총을 쏴요, 총. 얘가 총 쏴요. 얘 총 쏘면요. 얘가 지금 총을 쐈죠. P가 지금 총 쐈죠? 총을 맞았지, 얘가. 총 맞으면 얘 뭐나니? 피나. 그래서 봐봐. 얘는 무슨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야.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 이렇게 외울 거야. 그럼 괜찮죠? 자, 보세요. 자, 그럼 얘가 P고요. 얘가 Q예요, 지금. 누가 총 쏘고 있니? Q가 총 쏘고 총 맞으면 뭐나? P나지?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이름 붙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거짓만 판단해서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이름 붙이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거짓을 100% 정답률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총 쏘냐 피 맞냐 요걸로 그냥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바로 이름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지. 됐을까요? 네, 총피.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끝났어요. 이걸 설명하는데 지금 이거 문제 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거짓 따져볼게요. 얘들아, 제곱해서 둘이 된대. 플러스 마이너스 x, y 둘 다 있겠구나 이런 얘기인데, 자, 그게 얘네들의 절대값이 서로 같니? 어때? 참이지. 그치? 왜냐면 얘도 다 양수들만 얘기를 하는 거고 얘도 결국엔 제곱하면 양수들이잖아. 제곱한 게 서로 같으면 절대값 자체는 같겠지. 부호가 좀 달라질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참이야. 근데 얘들아, 얘도 어때? 얘도 참이지. 그치? 이렇게 둘 다 참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방향, 역방향을 꼭 참거짓으로 따져줘야 돼. 이때는 충분 조건이, 필요 조건이 이런 얘기 이름 안 붙여. 왜? 아니, 둘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지? 이럴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야. 자, 그래서 얘 P는 무슨 조건이냐? 얘는 서로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는요. 야, 더해서 3이 되면 얘가 1이고 얘가 2야? 아니잖아. 그지? 1하고 2면 더하면 3이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럼 얘들아, P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총 맞았지, 그치? P 맞았어. 그럼 얘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고. X, Y가 유리수야? 그럼 곱하면 당연히 유리수겠지. 그치? 근데 곱해서 유리수래. 자, 곱해서 유리수인데 유리수가 아닐 수도 있지. 뭐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거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유리수, 곱해서 유리수로 하고 얘네들이 유리수는 아니다 이거야. 그럼 얘는 이 방향만 참인 거네? 그럼 지금 P가 뭐 하고 있어? 총 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야. 자, 얘들아, 아까 얘기했다. 제곱해서 더해서 0이라는 건 X랑 Y랑 반드시 0이란 얘기야. 그럼 P하고 Q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야.
요렇게 푸는 거야. 쉽구만. 자, 두 문제 풀고 갑시다. 대표 유형 80번하고 대표 유형 81번. 두 문제 풀고 갈게요. 자, 그림을 그려야겠죠? P하고 Q가 교집합이 Q란 얘기는 누구 안에? P 안에 Q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P하고 R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P는 not R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not R이기 위해서는 그 무슨 얘기야? R의 여집합이지. 그지? 그러면 얘들아, R의 여집합이 P 포함하는 거 맞니? 네. 맞잖아. 그치? 그럼 여기 포함관계 좀 보자. 누가 누구를 포함해? R의 여집합이 얘를 포함하지. 맞니? 그럼 얘들아,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포함관계를 보고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와야 참이야?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와야 무조건 참이야. 그러면 얘는 어디가 참이야? 아, P면 not R이다. 요 방향만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총 쏘고 있네? 충분 조건. (2번) 볼게요. not Q, not Q 하고 not P가 있어요.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포함관계는? 그쵸? 얘가 더 크죠? 그죠? 요렇게 크죠? 그러면 여기서 이 방향이 참인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조건이야? 지금 P 나오고 있죠? 필요 조건이야.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R과 not Q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 맞춰서 써주신 다음에 not Q가 그 Q가 반대가 이쪽이잖아. 그 R을 포함하죠. 그죠? 그 얘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어느 방향이 참이에요? 이 방향이 참이죠.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라고? 충분 조건. 답은 충분 조건. 총 쓰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다. 이런 얘기야. 괜찮죠?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포함관계를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거꾸로. 자, 이번에는 필요 조건이래. 이걸 보고 거꾸로 내가 포함관계를 유출을 하면 되겠지. 자, 보자. 누구랑 누가 필요 조건인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P 합 Q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P 또는 Q니까 얘가 무슨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래. 얘가 필요 조건이래. 그치? 그럼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와야 돼? 얘가 지금 P 나야지, 총 맞고 P 나야지 이 방향이 3이래. 그치? 그럼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거니까 포함관계는 얘가 이렇게 포함을 해줘야 말이 맞겠지. 아하, 포함관계를 알 수가 있겠다. 그럼 내가 이거 정리한 다음에 그냥 포함관계만 해주면 되겠네. 첫 번째, P 합 Q 좀 볼게. P 합 Q. 얘들아, 여기서 봐봐. 얘가 지금 합집합이야. 응? P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됐어. P가 이렇게 있어. Q는 1이야. 여기 정가운데 여기에 1이 있다고 쳐보자. 1. 그래서 Q는 얘는 이렇게 작대. 그 얘들아, P 합 Q가 어디야? P 합 Q 어디니? 진성아, P 합 Q 어디니? 응. 그러면 안 돼. 그지? 합집합은 뭐야? 너네가 얘기하는 얘를 합집합이? 합집합은 그래 다잖아. 그렇게 얘기해야 돼. 너네가 계속 이 연립하는 거에 거의 이제 가스라이팅이 당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나도 모르게 마이너스 2부터 1, 4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건 너네 항상 교집합을 구하는 거야. 합집합은 뭐야? 다 되는 거야. 그럼 너네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색칠해봐. 그냥 뭐야 얘는? X는 2보다 작다가 다 되는 거야. 결론은 얘가 X는 2보다 작대. 그럼 보자. 다시. 자, 이 2보다 작다는 게 얘가 품어줘야 돼. 얘가 품어줘야 돼. 그러면 쟤는 이제 뭐보다 작다는 건데 R이 어디 있어야 돼? 얘가 품어줘야 되니까. 얘가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판단은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거. 얘가 품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와줘야 돼. 품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2보다 A가 커야 돼. 맞지? 그지? 일단은 크게 그냥 얘보다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만 해준 다음에 자, 얘가 점점 가까이 와서 만약에 얘가 2가 됐다. 서로 같아졌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요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요 그림도 된단 말이야. 되니까 등호 붙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은 얼마야? 2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들아, 있잖아. 만약에 내가 그래 시험에서 이렇게 했다고 치자. 내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등호 못 넣어서 실수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문제가 실수를 못하게 만들어줘. 무슨 얘기냐면은 얘들아,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하려면 등호가 무조건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x가 2보다 크다는 건 정의가 안 돼. 2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건 얼마예요? 3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2에 각각 2보다 큰 숫자는 너무 많은 거야. 여기서 최소값을 얘기를 해주려면 무조건 등호가 있어서 2일 때 이렇게밖에 답을 못 내거든? 너네가 만약에 최소값을 했는데 이렇게 써도 너넨 답을 2라고 얘기를 해야 돼. 답을 그럼 낼 수가 없어. 너네가 등호를 빼먹은 거야. 이해됐니? 뭐 그렇다. 뭐 그런 얘기. 아무튼 답은 2. 끝났어요. 그래서 220조까지 밑에 있는 예제만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네.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실 때 이제 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이제 부교재 베이직 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갑시다.